예, 요 소매 좀 더 하고 이제 광고로 넘어가겠습니다. 소매는 유통에서 중요한 것이고, 오프라인에는 입지랑 뭐 이런 게 중요하고, 온라인에는 이제 뭐 사이트를 알리는 것, 이렇게 중요한 거죠. 입지 결정에서 보면 이제 지역을 선정하고, 상가를 선정하고, 점포 위치를 선정한다. 그래서 점포 위치가 좋으면 보통 돈을 더 냅니다. 이게 권리금이 비싸다고 하죠. 권리금이 비싸고, 예. 권리금이라는 건 주로 그 1년 동안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골에서 권리금 주죠. 상권은 보통 1차, 2차, 3차인데 1차는 보통 한 60% 이런 거고 2차가 한 20, 30%, 3차는 아주 적죠. 그래서 뭐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1, 2, 3차 상권이 주로 뭐 몇십 킬로미터까지 되고 반경. 근데 뭐 다른 데들은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편의점이 한 몇백 평. 그다음에 할인점이 한 1, 2km, 그다음에 백화점이 뭐 몇 킬로에서 10km 뭐 이렇게 되죠. 상권의 매력도는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다음에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이제 울산인데요. 울산 같은 데가 이제 백화점이 많죠. 그 작은 데 비해서 백화점이 많고, 상당히 숫자 많고. 인구가 상권이라는 거는 지역 자체가 이제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에도 백화점 상당히 많죠. 밀집되어 있고 소득이 높은 지역이라서. 상당히 독립매장 길거리에 있는 거고, 비계획 상업지역은 그냥 예전에 그냥 시장 같은 거 쭉 해서, 요새는 이제 계획 쇼핑센터,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계획 쇼핑센터들이 이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딱 하고, 지금, 요새 앞으로 도시개발 계획에 의해서 새로 하는 건 전부 계획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점포의 최종적 위치는 뭐 이렇게 쭉 돼 있고, 쭉 자동차 통행량 보행이 이렇게 있고, 상품 구색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멀천다이즈 어서트먼트. 그러니까 물건이 제대로 많이 팔고, 제품의 품질이 상당히 괜찮고, 구색은 넓고, 깊이도 넓고, 폭도 넓고, 깊이도. 예를 들어서 뭐, 라면이 왜냐면 라면, 봉지라면, 컵라면 다, 그다음에 동그란, 컵라면들이 이렇게 앞으로 먹는 이게 널쩍한 게 있고, 쟁반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조그만 게 있고, 그 다음에 봉지라면. 이 폭이 넓고, 그다음 깊이도, 뭐, 거의 다 뭐, 그냥 많은 거. 많이 파는 거, 많은 종류, 많은 브랜드. 그러니까 많은 브랜드에 많은 사이즈 이렇게 파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교수님, 브랜드를 다 커버를 해야 돼요? 조그만 브랜드에서 쭉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라면의 모든 브랜드를 해가지고, 뭐, 모든 브랜드를, 모든 사이즈를 다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점포 매장이 그렇게 안 되니까, 모든 브랜드 중에서 모든 브랜드를 커버하면서 사이즈를 사람들이 많이 먹는 조그만 기본적인 형태를 할 거냐, 아니면 브랜드를 줄여가지고 깊이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점포가 결정을 해야죠. 전문점일 경우는 이제 보통 다 커버를 하게 됩니다. 뭐, 전문점에 가면 웬만한 거 다 있죠. 하이마트나 교보문고나 인터파크 이런 데 가면 거의 다 있죠, 책이요. 그건 뭐 전문점이니까. 근데 백화점이나 할인점만 가도 그렇게 있지 않죠. 백화점에 가보시면 가전사로 가면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멀천다이징이란 물건을 서비스를 구매해서 판매하는 거와 관련된 것. 그러니까 유통업체는 물건을 판매를 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잘 안 만들고 물건을 제조업체들이 만들거나 수입한 것을 판매를 하는 거에서 멀천다이징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제조업체가 만든 게 아니고 유통업체가 만든 경우 있죠. 이거 프라이빗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빗 브랜드. 자기 점포에 이름을 붙인 거. 이마트에 가면 이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이플러스 라면도 있고 뭐 양말도 옛날에 있었는데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이플러스에서만 팔죠. 다른 데는 안 팔고. 물론 신세계백화점은 같은 기업이니까 신세계백화점에 있을 겁니다. 신세계백화점이나 이플러스나 뭐 이런 데는 있을 건데 이마트에는 다른 데는 없는. 그게 이제 자기만의 브랜드. 이건 광고를 안 하니까 값이 싸죠. 품질도 뭐 요새는 괜찮습니다. 가격 전략에는 할인장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at the market concentration 오리엔테이션이 시장을 보통 지향하죠. 근데 시장가보다 조금 싸게. 업스케일은 이제 좀 비싼 거. 근데 업스케일을 하는 경우는 이제 주로 백화점이나 면세점들이 그렇게 하는데 업스케일을 많이 들어가면 물건이 그렇게 잘 안 팔린다. 그래서 이제 자꾸 값을 낮추려고도 하고. 관습 가격은 일정한 게 팔던 거. EDLP라는 게 Everyday Low Price인데 이게 1년 내내 싸게 판다는 얘기입니다. 1년 내내. 이마트가 뭐 최저가 보상 제도에 갖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보다 싼 거를 구해오면 깎아주겠다. 근데 이제 실제는 이제 그렇게 잘 구해오지도 않고. 그래서
백화점은 하이로라 합니다. 하이로. 그래서 보통 때는 하이고, 세일을 1년에 뭐 4번인가 5번 할 때는 로우고. 보통 때 하이면 할인점보다 비싼데, 백화점에 세일을 하면 할인점보다 싸죠. 백화점에 세일하면 보통 몇 퍼센트 세일합니까? 2% 세일합니까? 60% 세일합니까? 그런 거 없죠. 백화점 세일하면 보통 몇 퍼센트 세일합니까? 한 20, 30% 세일하죠. 그 백화점이 보통 때 팔다가 20, 30% 세일을 했을 때는 할인점의 가격보다 싸다는 얘기는 할인점이 보통 백화점보다 얼마나 싸다는 얘기입니까? 한 10%에서 15% 정도. 뭐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이불이나 화장품 이런 건 그렇게 안 쌀 건데 뭐 다른 문구류나 뭐 자파류 뭐 이런 거 가전 같은 거는 또 조금 조금 백화점이 보다 할인점이 좀 쌀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할인점이 한 7, 8%에서 10%, 12% 정도 싸면 백화점이 보통 때는 비싸다가 백화점이 세일을 들어가면 할인점보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일시적으로. 변동 가격은 수요나 원가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죠. 수요나 원가에 따라서. 근데 이거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같은 데는 잘 안 씁니다. 왜? 값이 자꾸 변하면 사람들 왜 저번에보다 내 친구는 이렇게 샀는데 내 친구는 12만 원에 샀는데 왜 나는 13만 원입니까? 나는 13만 원에 샀는데 저 친구는 11만 원입니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문제가 되죠. 정찰 가격에서 쓰는 게 보통 이제 원 프라이스 폴리스를 하고 묶음에 따라서 많이 사면 좀 깎아주는 거죠. 플렉서블은 이제 협상에 따라서 이거는 일반 소매는 별로 없습니다. 일반 소매는 별로 없고 대형을 살 때, 대규모를 살 때 이제 깎아주고 그렇게 하죠. 족지는 이제 광고, 판촉, 웹사이트 홍보, 인적 판매, 구전을 하는데 뭐 소매점은 광고를 잘 안 하고 소매점이 광고하는 거, TV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 GS 슈퍼로 오세요 이런 거 별로 없죠. TV 광고 잘 안 하죠. 백화점이 가끔 TV 광고 잘 안 하고 신문에 이제 세일 광고만 하죠. 점포 관련 점포 분위기가 있고 외관, 내부 인테리어, 매장의 매치, 상품 진열 방식. 상품 진열 방식 이런 게 이제 화려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좀 비싸고 외관도 비싸고 그다음에 점포 내에 들어가서는 뭐 점포 내에 들어가서는 신선하고 이렇게 하고 에어커튼 식품 같으면 에어커튼 있고 뒤에 백룸에 가면 좀 지저분하고 창고 같고 뭐 그러죠. 그리고 할인점 같은 데는 할인점이나 도매형 홀세일 클럽, 뭐 코스코나 이런 데 가면 이 주차장 가면 막 주차장이 약간 지저분하게 돼 있죠. 백화점은 그보다 좀 깨끗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외관 같은 데 백화점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고객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 확장 서비스인데 기본은 고객이 다 해주는 겁니다. 뭐 포장지를 주고 포장지도 주고 뭐 쇼핑백 같은 건 돈 주고 사라 그랬는데 기본 서비스는 다 하죠. 뭐 이제 확장 서비스는 이제 배달.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배달하는데 백화점은 거의 배달 잘 안 하죠. 옷 같은 경우 많이 사면 약간 배달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배달 잘 안 하죠. 도매상은 상인 도매, 브로커 이렇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그러니까 상인 도매상이나 대리점. 이게 뭐냐? 상인 도매상은 자기가 물건을 직접 사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상인 도매상이고 머천트 홀세일이라고 해갖고 자기가 물건을 직접 사가지고 판매하는 경우.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쿠쿠밥통이 워낙 세니까 쿠쿠밥통이 도매상들이 물건을 사러 오면 현찰을 몽땅 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경우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몽땅 내라고 그럽니다. 몽땅 현찰을 내면 쿠쿠밥통을 가져가요. 쿠쿠밥통을 전국에 판매를 해요.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으면 그 도매상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대리점이 브로커는 그렇게 안 하죠. 그냥 가서 협상을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사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라. 그리고 사고 손님한테 먼저 팔아요. 팔아가지고 손님들이 산 거만 손님이 200개를 사면 그만큼만 받아가지고 팔고 재고라는 게 별로 없고 대리점이 브로커라는 게 브로커가 다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리점이 뭐 제일모직 대리점 무슨 한센 대리점에서 대리점들이 프랜차이즈의 형태도 있고 이런 도매의 형태도 있고 해서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는데 보통의 기본적으로는 에이전트라는데 에이전트나 브로커. 머천트 홀세일러는 자기가 소유권을 오너십을 가지고 물건을 몽땅 사가지고 판매하는 걸 머천트 홀세일러라고 하고 대리점이나 브로커는 중간에서 위탁 수수료 판매를 내고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쉽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할 때 부동산 중개하신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양쪽에 내고해서 수수료만 받죠. 그렇죠? 근데 뭐 컴퓨터를 할 때는 LG전자에서 컴퓨터를 왕창 사가지고
자기가 파는 거, 이건 상인인들이 되고, 아파트 중개는 브로커라는 얘기죠. 상인도매사는 독립되면서 완전 기능, 자기가 몽땅 다, 보통은 다 완전 민영. 근데 그게 많지 않죠. 자기가 사가지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도매가 그렇게 발전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국토가 작고 물건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이라는 게, 재래시장이라는 게 다 도매 기능을 했죠. 왕창, 두산타워나 밀려에 있으면 지방에서 옷가게 하시는 분들이 전부 올라서 물건을 다 사가죠. 이게 또 도매 기능을 많이 하죠. 도매 기능을 많이 해서 재래시장형이나 아울렛 쇼핑몰이나 그다음에 어떤 용산 전자상가 이런 것들이 도매 기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도매가 이렇게 발전을 안 하죠. 식품 도매도 별로 없고. 대점은 이제 자기가 중간에서 이제 좀 거래 관계를 하고 이제 저기 하는 거 넘겨주고 브로커죠. 제조업체 도매업은 이제 제조업체 걸 파는 세일즈 오피스, 브랜치 오피스, 바잉 오피스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외국계 바잉 오피스가 그래서 월마트의 바잉 오피스가 국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가서 옛날에 무슨 우리나라의 그룹에서 어느 그룹에서 뭐 주전자 만든 걸 사가지고 하고 바잉 오피스, 브랜치 오피스는 해외에 가서 지사죠. 거기 지사에서 물건을 들여서 미국으로 해서 판매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그걸 팔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외국계 수입 명품 업체들이 대부분이 약간 그런 형태였죠. 일단 유럽에 프랑스나 이태리나 뭐 독일, 스위스 이런 데 본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홍콩에다 아시아 지사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진행하는 거 그런 형태입니다. 도매업 마케팅 전략은 뭐 이렇게 인데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유통을 이제 정리를 하면 유통이란 제조업체가 물건을 만든 것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건데 예전에는 도매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도매가 잘 안 되고 주로 소매다. 소매는 점포 형태를 가진 뭐 백화점, 할인점, 슈퍼마켓, 전문점, 편의점 이런 것들이 있고 소매는 그 다음에 이제 무점포에는 인터넷이나 직접 판매나 뭐 홈쇼핑 이런 것들이 있다. 무점포가 일반적으로 좀 싸다. 그리고 고객 관리를 하고 물건을 팔고 판촉 기능이 좀 있고 광고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면 소매점들이 판촉을 많이 하게 되면 브랜드 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브랜드 가치는 광고를 많이 한 브랜드가 올라갑니다.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제 광고로 가겠습니다. 예, 10장 이게 이제 광고와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고 진도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지금 동영상 이거 말고 6개가 남은 것 같은데 6개면 14장, 15장까지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를 반복해서 그냥 들으시고 스마트폰에 켜놓고 그냥 듣고 저도 PC를 듣다가 내 PC가 한번 고장이 나가지고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는데 우리 집사람 스마트폰을 가지고 누워가지고 저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파이썬을 MIT의 교수하고 스탠퍼드 교수가 한 걸 양쪽에다 들어보고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복해서 듣고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광고와 이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인티그레이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라 해가지고 IMC라고 하죠. 노스웨스턴 대학의 교수들이 들고 일어난 개념인데 촉진의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하는 거다. 촉진과 일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패키징까지도 넘어와서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을 묶어가지고 하는 거다. 이게 이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촉진의 요소라는 게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광고, 인적 판매, 판매 촉진, 홍보. 뭐, 그 다음 PR 이런 것도 있고, PR은 조금 다른 문제고, 홍보하고도 관련되고, 대중관계, 기업체 관계, 뭐 이런 걸, 정부 관계 이런 거고, 광고는 기본적으로 자기 돈을 내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하는 것이 광고고, 그 다음에 인적 판매는 물건을 세일즈맨들이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소개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은 소매점에서 물건을 판매 종교를 하기 위해서 가격을 싸게 하거나 1+1이나 뭐 적립금을 주는 거. 홍보라는 건 자기 돈을 원칙적으로 들이지 않고 기업체의 제품을 알리는 것이 홍보입니다. 근데 뭐 자기 돈을 완전히 들이지 않았을 경우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알아서 적어주면 되는데 안 되는 경우는 이제 관계가 좋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걸 섞어가지고 옛날에는 각각 했는데 이걸 묶어가지고 하자. 이게 인티그레이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전체를 묶어가지고 하는 거다. 전체를 묶어서 하는 이유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미지 컨플릭트를 줄여야 된다.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하는데 어느 기업체가 저희는 이번에
국내 최저가로 판매했을 때 광고를 했어. 그 사람들 그렇게 알았어. 근데 세일즈맨이 왔는데 와가지고 세일즈맨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얼마를 내나? 저쪽에 어느 A 브랜드보다 10% 비싸네 이렇게 나오면은 이 이미지가 안 맞아. 그러니까 전체를 통일하려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IMC의 등장 배경이 쭉 있죠. 뭐 환경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변화하고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이 중요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인터넷이 들면서 모바일 이 당시에는 이제 이게 나올 때는 모바일이 별로 없었는데 다 PC 기반에서 인터넷을 했는데 요새 이제 모바일이 되고 SNS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이 막 우후죽순 나오면서 전체를 해서 이걸 다 통해서 합니다. 요새는 제품 광고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 일반 대중 매체도 하지만 인터넷도 하고 좀 모든 거 심지어는 이 종업원들이 입고 다니는 옷까지 해갖고 몽땅 돼서 이 판촉을 거르는데 이걸 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인추그레이트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하죠. 통일된 거. 미국 광고협회가 얘기해서 뭐 광고 DM 다이렉트 메일이죠. 다이렉트 메일은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대학교 들어오면 대학교 들어왔다 그래갖고 뭐 미장원에서 뭐 날라오는 거 그런 거죠. SPN 세일즈 프로모션 판매 촉진하는 거. PR은 이제 퍼블릭 릴레이션, 그래서 관계를 가지는 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 수단들을 포괄하 여기 있죠. 밑에 조금 읽어보십시오. 즉 각 수단들을 여기서 수단이란 전체 답니다. 광고, 인적관, 판매, 촉진, 홍보, 뭐 몽땅 다. 각 수단들을 포괄하여 명쾌하고 일관성 있는 최대의 커뮤니케이션 효과를 제공하는 것. 이게 몽땅 다 들어가야죠. 몽땅 다. 그래서 이미지가 연결이 다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IMC가 이렇게 되면 커스터머 데이터베이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거기다 문자도 보내고 이메일도 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전수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고 결과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는 형태가 IMC입니다. 핵심 요소는 여기 있죠. 이거 잠깐 읽어보십시오. 데이터베이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요새 이제 DB가 관계형 DB, RDB라 하죠.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제도가 나오면서, 그다음 관계형 DB, 오라클 DB가 제일 세죠. 인포믹스나 사이베이스 뭐 이런 것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MySQL 이런 게 있는데, 오라클의 DB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서 그것을 전산화돼서 모두 고객 DB를 알 수 있고, 또 하나 고객 적립금 카드를 통해서 고객을 접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이 늘었죠, 지금. 뭐, 수많은 트랙백, 인터넷에 보면 트랙백도 쓰는, 블로그 홍보할 때 트랙백도 쓰고, 그러니까 저쪽 걸 갖다 이쪽에 긁어가지고 여기서 막 한꺼번에 돌리고, 그 다음에 바이럴 마케팅하고 떠들고, 얘기하고, 온갖 마케팅이 되고, 그쵸. 그럼 신디케이션을 해가지고 통째로 하는 게 가능하고, 메시지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줘.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산뜻한 아침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하면 산뜻한 아침이 있는데 맨날 아침에 깨니까 지저분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제품 중에 보면 컨디션이라는 거 있죠. 이게 이제 술집에서 제가 들었는데 술집에서 만들었다고 여기 발표를 하신 분한테 들었는데 술 먹고 나서 자다가 어떤 사람이 그냥 왔다 갔다 화장실 갔다 왔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이러니까 컨디션. 그래서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컨디션을 만든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어요? 직원들한테 술 먹고 나서 아침에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술 많이 먹었다 그러면 콩나물국도 끓여주고, 뭐도 끓여주고, 그럼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 다 조사해가지고, 컨디션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 팔아놓죠. 아침에 숙취 해소한다. 그럼 숙취 해소가 되는 메시지를 해서 계속해야 돼요. 숙취 해소가 돼야 되는 숙취 해소가 안 되면. 비타 500, 그런데 비타 500이 비타민 같이 활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전략 수행을 평가를 해서 메시지는 마케팅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개념을 주는 메시지가 일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광고, IM 광고 이건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하여튼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 이건 대신입니다. 마케팅이란 이제 전체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걸 알리는 과정이죠. 소비자 행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스캐너 패널 인포메이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스캔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포인트 오브 퍼처스, 포인트 오브 세일즈에서 포스라 하죠. 점퍼에서 이렇게 물건 사면 빨간불 나오는 거 포스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닐슨이 미국에서 쓴 카드인데 집에다가 포스를 긁어대면 그 점포에서만 GS25가 점포가 10,000개라는 10,000개에서 산 거면 팔린 것만 알 수 있는데 집에서 아주머니가 물건 사갖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와서 모든 걸 긁어갖고 오면 그 점포에서 안 산 것도 다 되죠. 요건 상당히 중요한 거. 요건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